이란 씨의 한국 생활 32년 중 첫 사년은 전라남도 신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메콩강 줄기에서 나고 자란 24살의 이란은 가족의 가난을 짊어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첫 남편은 성실하지만 무뚝뚝한 어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금쪽 같은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아빠를 닮아 바다를 좋아하던 아들 민수, 그리고 엄마의 커다란 눈망울을 꼭 빼닮은 둘째 딸 지혜. 행복도 잠시, 남편은 거센 풍랑 속에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어린 남매를 품에 안은 28살 이란 씨에게 남은 것은 남편이 남긴 빛과 차가운 시월드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사별 후 이란 씨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가혹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끝에 아이들은 결국 고모들 손에 뺏겨 멀리 떠나게 되었고, 이란 씨는 홀로 서울에 올라와 식당 아줌마로서의 거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들 민수는 어느덧 30을 바라보는 청년으로 거제도 조선소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엄마와는 소원해진 상태입니다. 딸 지혜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한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닙니다. 28년간 식당 주방에서 베트남 아줌마로 불리며 손마디가 굵어진 이란 씨. 그녀가 우연히 접수한 실버 중매소에서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됩니다. 자수성가한 기업가이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윤 회장은 화려한 배경보다 이란 씨의 깊은 눈망울에 담긴 삶의 무게와 따뜻한 심성에 매료됩니다. 이란 씨, 이제는 남을 위한 밥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인생을 차려보세요. 평창동 윤 회장의 저택. 이란 씨는 평소 입던 앞치마 대신 단아한 하얀 원피스를 차려입었습니다. 32년 한국 생활 중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윤 회장의 금쪽 같은 두 자녀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습니다. 45세 그룹 총괄 본부장 큰아들 윤준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지며 입을 뗍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지 32년. 식당 일만 하셨다면서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모양인데 솔직히 말씀하시죠. 목적이 뭡니까? 39세 갤러리 관장인 둘째 딸 윤서희는 세련된 옷차림에 어울리지 않는 비웃음을 띠며 거듭니다. 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희 집안 가풍이 있는데 젓가락질이나 제대로 하실지 걱정이네요. 모욕적인 언사가 오가자 윤 회장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려는 찰나 이란 씨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32년의 세월이 담긴 차분하고 유창한 한국어로 입을 뗍니다. 준호 본부장님, 서희 관장님. 제가 평생 식당 주방에서 일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배운 건 간을 맞추는 법이었어요. 사람 사이의 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씨는 미리 준비해온 정갈한 보자기 꾸러미를 풉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담근 베트남식 마늘, 장아찌와 한국의 명란젓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건 제가 베트남 고향 방식으로 담근 것이고, 이건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남도식 젓갈입니다. 서로 다른 맛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항아리 안에서 맛이 어우러지죠. 저도 윤 회장님 곁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외로운 이 집안의 빈자리를 채우는 소금 같은 사람 말입니다. 이란 씨의 정중하지만 뼈 있는 말에 장내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던 서희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이란 씨의 손마디는 거칠었지만 그 손에서 나오는 온기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준호는 집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 집에 들어왔겠어요? 다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들어온 꽃뱀이라니까요.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아이고, 겉으론 조신해 보이더니 무서운 사람이네. 주변은 비아냥하는 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이란 씨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혼전 재산 포기 각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재산은 단 10원도 탐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사랑한 건 이 사람이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각서까지 썼다면 오해했네. 세상에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란 씨는 아들 준호를 바라보며 내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거짓은 진심을 이길 수 없단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인생의 황혼역, 식어버린 줄만 알았던 심장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두 사람을 찔러왔죠. 상류층 인사들이 모인 화려한 연례 파티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독이 든 성배처럼 공기 중을 떠다녔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을 노욕 혹은 불순한 의도라며 폄하하는 목소리가 이란 씨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저의 남은 생을 함께할 소중한 아내, 이란입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이나 비난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저 윤용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강렬한 선언에 비아냥거리던 이들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란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곁에 서 있는 이 남자의 품이 생각보다 크고 따뜻하다는 것을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는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생을 남들의 시선에 낭비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화려한 파티복 대신 편안한 일상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사치가 되었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윤 회장이 이란 씨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딱 100살까지만 이렇게 삽시다. 그때까진 내가 당신 손 절대 안 놓을 테니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퍼졌습니다. 윤 회장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한 체력과 에너지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몸은 이란 씨를 안을 때마다 청년 못지않은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식당 일로 뼈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이란 씨의 손을 윤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맞잡습니다. 32년 한국 생활 동안 생존을 위해 몸을 혹사해온 이란 씨에게 침실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란 씨, 당신은 내게 여자가 아니라 내 생명줄이야. 당신을 안고 있으면 내가 다시 30살로 돌아간 기분이지. 윤 회장은 매일 밤 이란 씨의 귓가에 속삭이며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정하고도 격렬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첫 결혼에서의 의무감이나 식당 일에 찌든 피로감이 아닌 오직 한 여자로서 온전히 존중받고 사랑받는 황홀경. 이란 씨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한 진짜 사랑의 감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후 큰아들 준호는 또다시 이란 씨를 몰아내기 위해 비열한 수를 씁니다. 식당 아줌마 시절의 소소한 채무 관계나 베트남 가족 문제를 들춰내어
기자들에게 흘리려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윤 회장은 평소의 인자함을 버리고 사자처럼 포효합니다. 그는 아들 준호를 집무실로 불러 서류 뭉치를 내던집니다. 네 이놈, 이 사람이 내 곁에 오기까지 얼마나 험한 길을 걸었는지 내가 아느냐? 감히 내 아내의 과거를 들춰? 한 번만 더 이란 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가 가진 지분부터 경영권까지 전부 몰수할 줄 알아라. 윤 회장은 그 길로 이란 씨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꼭 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살을 자기 등 뒤로 돌린 채 오직 그녀만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성벽이 되어준 것입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밥을 짓고 눈치를 보며 살아온 이란 씨. 그녀는 윤 회장의 품속에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펑펑 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한 인간으로, 한 여자로 온전히 사랑해주는 이 남자의 진심에 무너진 것입니다. 회장님, 아니 당신,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그냥 주방에서 일하던 보잘것없는 여자인데. 아니, 당신은 내 마지막 구원이야. 당신이 없으면 내 재산도 다 쓰레기일 뿐이지. 이제 아무 걱정 마. 내가 당신 앞에 가시밭길은 다 치워줄 테니까. 두 사람은 젊은 시절에도 맛보지 못했던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회장이 믿었던 수아에게 배신당해 자금줄이 막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엘리트 임원들이 법적 대응과 신규 투자만 외치며 우왕좌왕할 때 이란 씨는 윤 회장의 병실을 지키는 대신 직접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녀는 세련된 사모님의 옷을 벗어던지고 과거 식당 주방에서 입던 편한 차림으로 핵심 채권자들이 모인 노포 식당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채권자들의 입맛과 성향을 미리 파악해 그들이 가장 그리워하던 고향의 맛을 직접 요리해 대접합니다. 살벌한 협상 테이블 대신 따뜻한 밥상 앞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국물 맛은 졸인다고 나는 게 아니라 좋은 재료를 믿고 기다려야 나는 법입니다. 윤 회장님도 지금 그 국물 같은 시기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비유와 식당 경영 시절 익힌 사람 보는 눈으로 채권자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며 결국 윤 회장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결정적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곁을 지켜준 이란 씨에게 가장 큰 선물, 즉 과거와의 화해를 선사합니다. 윤 회장은 이란 씨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자녀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과 법무팀을 동원합니다. 그는 위축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이제 숨어 지낼 필요 없소. 당신은 당당한 내 아내이자 그 아이들의 어머니니까. 과거에는 죄책감 때문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면 이제 이란 씨는 윤 회장이 마련해준 용기를 얻어 자녀들 앞에 당당히 섭니다. 돈으로 환심을 사려 하기보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과 편지들을 건네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처음엔 원망하던 자녀들도 윤 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 시절,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증언해주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엽니다. 결국 화려한 저택의 식탁에 윤 회장과 이란 씨 그리고 되찾은 자녀들이 함께 앉아 식사하며 진정한 가족의 완성을 이룹니다. 식지 않는 온돌처럼 묵직하고 깊은 사랑. 그것은 인생이 그들에게 준 가장 늦고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